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한 개념인데요. 네, 팁입니다. 팁이고,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 일단 어려워서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 속에서 이상, 이하, 최대, 최소 이런 단어를 다 없애버립니다. 네, 없애버린 다음에 말로만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등호가 들어가는 방정식을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이상, 이하, 최대, 최소의 예,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나 거꾸로 만들어져야 되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처음부터 부등식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등식을 미지수를 넣어서 풀어보면 된다. 좀 전에 저희가 했던 방식을 정리한 팁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하나 팁을 좀 더 해보겠는데요. 네, 이번 팁은 부등식을, 저희가 1차 부등식을 풀 때, 1차 부등식을 풀 때, 조금 하면서 실수를 덜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였나요? 네,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여서 이거를 풀 때 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걸 까먹게 되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x의 개수가 항상 양수가 되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양수가 되도록 x를 좌변에만 항상 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변에 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5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마이너스 1을 계속 좌변에만 두는 게 아니고 x를 좌변에만 두는 게 아니고 좌변에 그냥 이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플러스 1이 되겠죠. 1이 5 더하기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2x를 넘기니까 이때는 부등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덧셈 뺄셈이니까요. 덧셈 뺄셈에 이항을 하면 뭐 절대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수항을 보냅니다. 1 빼기 5가 2x.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이니까 부등호는 안 변하죠. 마이너스 4, 2x입니다. 이제 2를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이것도 양수니까 부등호가 안 변합니다. 마이너스 4, 2를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계속 부등호는 그대로입니다. 자, 계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x를 좌변에 놓는 것을 좌변에 놓아야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배워왔죠. 그럼 좋습니다. 이대로 놔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닌데, 자, 좌변에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되죠. x-2로 놓습니다. 이 식 그대로 놔야 되니까 x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때 부등호를 바꾸면 됩니다. 이 식을 그냥 좌와 우를 바꾼 겁니다. a가 b, 이 식을 똑같이 바꾼다. 좌우변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두 개가 똑같은 부등식이 되려면, 그쵸? 그겁니다. 좌우변을 바꾸니까 부등호도 바뀐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좌우변을 바꾸면서 부등식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쭉 우변에다가 놓고 계산을 우변에다 놓은 이유는 뭡니까? 음수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x가 그냥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풀었겠죠. 5 빼기 1 이항을 한 다음에 2x 4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4로 이항을 시키는데 이때 부등식이 바뀌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이거를 까먹게 되면 그러면 틀리게 되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측에다 놓고 우변에다가 놓고 x를 우변에 놓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방식으로 2x 더하기 8, 2, 3x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3x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러기 싫다라고 하면 2x를 이쪽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상수항 이쪽으로 옮기고요. 8 더하기 1,
3x 빼기 2x가 되니까 9가 x가 됩니다. 네, 다 끝났네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x하고 9, 좌우변을 저변과 우변을 바꿉니다. 부등호도 바뀌어야 되겠죠? 네, x가 작다라는 게 이 부등식이니까요. 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바꿔주긴 한 번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네, 그런데 중간에 바꾸는 것보다 이게 덜 헷갈린다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것이고, 아니다, 그냥 좌변에 놔두고 나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원래 저희가 배웠던 대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1차 방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1차 방정식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이항이란 걸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어냈었죠.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데 그때그때마다 부등호가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고 그거에 맞춰서 이항을 잘하면 그러면 x만 좌변에 남기는 방법으로 부등식을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개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보다 크네요. a보다 크다는 a 초과라고 하죠. x는 a 초과. 거꾸로 x가 a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x는 a 미만이라고 하죠. 초과 미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또는 a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죠. 이때 x는 a 이상이다. 상 위쪽이니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고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작은 거니까 아래쪽이니까 이하가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란 그 해를 부등식에 넣었을 때 부등식이 어떻게 되게 합니까? 참이 되게 하는 값입니다.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같은 수 c를 양변에 더해도 그대로 부등호가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를 어떻습니까? 뺍니다. a-c, b-c를 빼도 그래도 부등호는 원래대로 방향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로 곱셈인데 양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하면 부등호는 그대로입니다. 곱하는데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데 음수를 곱할 때는 드디어 부등호가 거꾸로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나눗셈은 곱셈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양수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원래 부등호 방향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음수로 양변을 똑같이 나누게 되면 그때는 바뀝니다. 음수의 곱셈이나 마찬가지로 음수의 나눗셈은 부등호를 반대로 바뀌게 합니다. 미지수의 최고차수가 1차인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좌변에 무엇만을 남깁니까? 미지수 x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 이항할 때 음수의 곱셈을 이항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는 크다 아니면 작다죠. 이거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은 큰 방향입니다. a보다 큰 수를 나타내는 거죠. x가 a보다 큽니다. 왼쪽으로 간다. 수직선에서의 왼쪽은 작은 수입니다. 따라서 x는 a보다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검게 동그라미 안이 채워져 있으면 a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이니까 더 크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채워져 있으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정확한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미지수 x라고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부등식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문장으로 부등식을 만들어 보고 이거를 수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풀고 조건에 맞는 답을 쓰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검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부등식 활용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네, 그러면 거리는 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시간은 여기서 자리를 바꾸죠. 네,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소금의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분에 무엇의 양이 있습니까? 네, 소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퍼센티지를 만들기 위해 100을 곱합니다. 소금의 양은 이 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네,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입니다. 네, 2A와 B의 소금물을 더했을 때 더해진 네, 소금물 속에는 소금의 양을 더한 만큼이 네,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즉, A 소금의 양과 B 소금의 양을 더하면 네, 그러면 C 소금의 양이 되는 거죠. 네, A 소금물 속의 소금의 양과 B 소금물 속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그러면 네, 된다. 그러면 더해진 소금물 속의 소금의 양이 된다. 소금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네, 부등식 활용 문제를 풀 때 부등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네, 문제 속에서 이상, 이하, 최대, 최소 같은 부등식을 만드는 그런 단어들을 다 빼버립니다. 없애버린 다음에 말로만 방정식을, 등호가 들어간 방정식을 만들죠. 네,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거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이상, 이하, 최대, 최소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이거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네, 어떤 부등호를 집어넣어서 양변을 네, 양변을 집어넣어서 부등식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이걸 판단하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저희가 1차 부등식의 개념 체크까지 다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